안녕하십니까. ETF 스토어 김성호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ETF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인도와 관련된 ETF 상품입니다. 오늘도 관련 상품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키움자산운용의 정성인 사업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일전에 네. 또 따끈한 상품을 하나 소개를 했고요. 네. 중국 관련 상품이었죠. 맞습니다. 중국 내수 소비 관련 상품이었고, 자, 오늘은 인도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인도 경제 및 시장 요걸 한번 짚고 가고 싶거든요. 네. 요즘 글로벌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좀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래도 요즘 인도의 경제나 주식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인도 주식시장 하면 좀 네네네.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낯설죠. 네. 네. 일단 인도라는 국가도 사실은 네네. 친숙한 국가는 아니죠. 2022년 GDP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무려 세계 5위예요.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 또 하나의 경제 대국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뭐 포스트 차이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인도 증시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인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4,200조, 세계에서 6위. 참고로 우리나라가 2,800조 원, 11위거든요. 그리고 뭐 상장 기업 수만 보더라도 인도가 5,50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2,500개예요. 그러니까 일단 2배가 넘죠. 어쨌든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식시장이 그럼 어떻게 흘러왔느냐를 네.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장기 시계열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인도가 개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1991년도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네. 성장을 했는데 지금 한 30년 된 거잖아요. 30년 정도 봤을 때 누적 수익률이 약 5,300%입니다. 동일 기간에 보면은 미국이 연평균 8% 정도 상승을 했고 네. 중국이 한 10% 정도, 그리고 한국이 5% 좀 안 되게 상승을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세 나라 정도만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초과 수익률을 기록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 과거 성과가 미래 성과를 계속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네네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계속 성장하는 국가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단기 성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2021년이랑 2022년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20년도에는 회복을 못했어요. 좀 늦은 편이었거든요.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늦은 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조금 후행적이었지만 약 30% 이상의 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후행적으로 빠르게 회복을 했고, 관건은 2022년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연간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뭐 마이너스 1% 남짓의 나름 선방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인도 증시가 좀 견조하네라는 모습을 보셨고, 이제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 네.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라는 니프티 인도 50. 주식에 투자할 예, 예. 수 있는 상품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돈이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 위주로 네네네네. 이제 인도 장기 성장성을 보고서 작년에 특히 이제 많은 투자 자금을 투자해 주셔서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최초 설정이 됐는데요. 사실 2014년을 돌이켜 보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 않을 때죠. 예, 많지 않을 때인데 이제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인도 ETF를 국내 최초로 출시를 했고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인도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좀 회복은 더 됐지만 네. 지금은 이제 만연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네. 있잖아요. 아무래도 인도의 경제하고도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인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요인들은 뭘까요? 일단 뭐 인도 같은 경우에 월드뱅크가 발표한 자료 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2023년에 경제 성장률을 6.6%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중국이 5%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성장률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거의 탑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성장의 요인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네. 일단 첫 번째는 인구 부분인데 네. 2023년도에 이미 14억 2,8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을 제끼고 세계 인구 대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뭐 인구 대국 1위 된 게 뭐 중요한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중요하죠. 과거 220년간 없던 일이에요. 더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연령대별 인구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0세부터 20세가 비중으로 1위예요. 20대부터 40대가 2위예요.
두 세대가 합쳐서 지금 70%가 넘어가는데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도 인도가 경제가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의 인도의 경제가 굉장히 성장성이 돋보일 거다라고 예측하는 근거의 가장 큰 근간이 바로 이 경제활동 가능 인구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머징 국가잖아요. 이머징 국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의 정책은 Make in India. 예,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인도의 역사와 경제 측면에서 두 번의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정책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가 제가 이제 91년도에 개방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이제 경제 자유화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인도의 경제를 외국인들한테 개방을 했고 경제 자유화를 시작하면서부터 FDI와 증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향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에요. 2014년에 모디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발표한 정책이 바로 이제 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라는 건데 연간 12%에서 14%의 성장을 통해서 2022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근데 여전히 제조업 비중은 한 18%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결국에는 실패한 정책인데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잖아요. 그러면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계속해서 좀 끌어감으로써 추가적으로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경제 성장 측면에서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경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 정책에 보면은 또 인도도 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 조금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냐. 또 미국과 인도 관계도 그렇죠. 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뭐 최근에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폭스콘이 중국에 생산하고 있는 아이폰의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점점 인도로 이제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지만은 JP모건에서 추정한 걸로 따지면 생산량의 이제 5%를 이전을 하고 결국 이제 2025년까지 계속해서 옮김으로써 25%까지 이제 생산을 인도에서 할 거다. 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이 작용을 하면서 아이폰도 생산 기지를 지금 이제 인도로 옮겨가고 있고 아이폰이 옮긴다고 해서 부각이 된 거지 이미 삼성전자는요 생산 기지의 상당 부분을 지금 인도로 이전을 했어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향 생산 기지 이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중국 경제가 성장했던 경로를 살펴보면 그 79년도에 이제 과거에 이제 냉전을 깨고 미국과 중국이 동맹을 맺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가지고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2010년대 후반 트럼프 정권 이후에 미중 분쟁이 지금 굉장히 격화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항마를 찾고 싶은 거죠. 마침 인도 같은 경우에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국 입장에서는 마다하지 않죠. 국경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국경 분쟁의 정서를 좀 이용을 하고자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IPF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그래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도, 미국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한국, 일본, 호주,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중심을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인도 경제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과 인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에서도 이제 여러 산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이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는 그 업종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뭘까요?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빨라요. 뭐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 결국 대표 지수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업종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도 이머징이니까 파이낸셜 금융업종이 제일 많아요. 특징적인 부분은 IT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까지 이렇게 이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중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금융업종이 한 40% 남짓 차지를 하고 있고요. IT 업종이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13% 정도. 뒤이어서는 뭐 소비재 업종들이 좀 포진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 그러니까 이 니프티 50 지수가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제 대형 블루칩 50개. 예, 이런 종목들을 편입한 대표 지수거든요. 그래서 1995년부터 산출이 시작됐고 뭐 유동 조정 시가총액 방식으로 해서 계산되는 패시브형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인도 시장 주식 수의 66% 정도 시총 기준으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투자자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지수는 제가 말씀드린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하고 있는 니프티 50인데 선물이 니프티 50으로 상장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인도 주식시장의 파생상품 시장의 99%가 이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인도 니프티 50 지수가 대표 지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요 바로 파생상품 때문이고요. 그 상품명이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이잖아요. 네. 지금 방금 대표 지수 인도 니프티 50 지수를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어림잡아서도 인도 니프티 50에 투자하는 상품이구나. 그 안에 있는 종목군이구나. 네. 라고 우리가 어림잡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상품을 한번 네.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품에 대한 일단 간략한 설명부터 네. 한번 하고 가시죠. 일단 뭐 저희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 같은 경우에는 네. 합성 방식을 차용하는 ETF예요. 니프티 50 지수에 대한 수익률을 주도로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저희 ETF를 사시면 네. 니프티 50 수익률을 다른 합성거래 상대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증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 수익률을 고객분들께 이렇게 드리는 네. 방식의 합성 ETF인데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은 직접 매매했을 때 매매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합성으로 투자하시면 원화로 투자를 하시는 거고 네. 저희는 합성거래 상대방한테 원화를 전달해주고 합성거래 상대방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실질적으로 좀 덜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 그 지수 내에서 일단 1번 시총 1위는 인도의 이제 삼성그룹으로 불리우는 무케시 안바니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리고는 이제 또 두 번째는 인도의 대표 IT 기업인데 인포시스라는 회사예요. 전 세계 은행 16%가 사용하고 있는 피너클이라는 상업은행 통합 시스템을 만든 회사예요. 그 외에는 또 다른 이제 IT 기업인데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라는 IT 기업. 얘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인도의 호텔 체인이나 소비재로 유명한 ITC 그리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프라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 이 인프라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라르선 앤 투브로라는 이 인도 최대의 건설 기업이 또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포트의 상위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매력 포인트는 국내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인도의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좀 투자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도 직접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뭐 환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그렇죠. 한번 노려볼 만한데 솔직히 인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대표 지수에 투자해서 그 벤치마크를 그것도 안정적으로 따라가 보는 네. 이런 근데 또 안전적이라고 해도 되게 수익률이 또 높아요. 그럼요. 지수 네. 수익률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인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차별에 대한 성과를 좀 보여왔잖아요. 네네. 우리가 서두에 조금 얘기했지만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 네. 최근에 조금 불미스러운 좀 이슈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하면 인도 시장은 또 어떠냐? 첫 번째는 인도 증시가 작년을 비롯해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느냐 네.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GDP 성장이 높아서 인도 증시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 단위인데 일단 이제 14억 인구가 떠받들이고 있는 이제 내수 중심의 네. 이제 경제 구조인데 인도 기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저희가 뭐 기업에 대해서 흔히 이제 재무적으로 볼 때 뭐 매출액 성장률, 뭐 영업이익, 에비타 이런 거 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거 봤을 때 인도 기업들이 일단 매출액 성장률 측면에서 월등히 높아요. 2005년으로 저희가 시계를 좀 당겨봤는데 인도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0.8%예요. 예, 매출이 매년 10%씩 성장을 한 거죠. 동일 기간 보면 중국이 7%, 미국이 4%, 한국이 5%거든요. 네, 월등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어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인도 증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업들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위기가 왔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구간들이 좀 있잖아요. 이 구간이 사실 이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2005년 동일 기간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미국, 베트남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드리니까 이 국가들이 뭐 한 17년 동안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6회 정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인도가 동일 기간 3회 기록을 했거든요. 기업의 매출 이익 성장 측면에서도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인도 시장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인도도 뭐냐면 작년 말에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힌데버그 리서치라는 곳에서 공매도 레포트를 발간을 하면서 아다니 그룹의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다니 그룹의 주가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인도 증시 전체가 조금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1월에. 그런 이슈를 제기를 받다 보니까 아다니 엔터프라이즈가 갖고 있던 25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이제 철회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아, 이거 안 좋은 사인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주요 회사들의 의견을 좀 보면은 그 힌데버그 리서치가 제기했던 아다니 그룹의 회계분식 의혹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를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모든 게 완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은 의혹이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아다니 그룹의 주요 상장사들 7개 상장이 돼 있는데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70% 정도까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인도 전체 시장에서 한 5%에서 6%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하락폭에 대한 전체 구간은 1%에서 2% 사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크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인도 증시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보이는 요인이 되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일단 이런 아다니 그룹의 이슈는 개별 기업의 이슈이지 이게 인도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파급이 일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기업들 대상으로 뭐 거버넌스니 유동성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점이 인도 증시에는 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입하시기에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해외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 유의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요. 투자 유의점이라는 게 이제 좀 비슷할 텐데 네. 다른 여타 해외 투자 상품하고 그래도 혹시 좀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제가 뭐 해외 상품 소개드릴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일단 시차. 네. 두 번째 환율인데 뭐 시차는 인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12시 45분부터 19시까지 열려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12시 45분부터 3시 반까지 열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상품들은 가급적이면 시장이 겹치는 시간에 뭐 완전히 미국이나 유럽처럼 시간이 이제 비켜나가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좀 겹치는 시간에 매매를 하셔라는 부분을 조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코스피 인도 니프티 50 ETF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좀 많이 하시는 ETF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평균 매매량이 5만 주 이상 찍힌 날들이 많아서 사실은 LP 호가는 좀 무관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좀 대량 거래를 하신다거나 이제 좀 뭐 LP 상대로 좀 안정적인 거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도하고 시장이 겹치는 12시 45분부터 3시 반 사이에 매매를 하시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환율 부분인데 인도 이제 루피아를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환 오픈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수익률에다가 환차 이익이 나셨을 때는 플러스가 되시는 거고 환차 손이 나셨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어제 인도 지수 3% 올라왔는데 왜 ETF 2%밖에 안 올라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환율 변동을 꼭 봐주세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만 들어가도 1일 환율 변동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화 대비 루피아 환율을 그래프를 좀 따봤는데 2018년 이후에는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예, 변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환 변동이 크지는 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뭐 환이라는 게 이제 뭐 큰 이변이 없으면은 그렇게 막 급격하게 오르고 또 급격하게 내린 경우는 좀 드물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시차랑 환율은 항상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가하면은 이제 본 수익만 놓고 나중에 수익률이 다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수익률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떨어지면 항상 문제가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율 좀 봐주시길 그렇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은 인도가 최근에 화두는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언론지상에서도 거론이 되고 아무래도 인도 경제에 대해서 주목도 하게 되고 상당히 향후에 경제성장 쪽으로 주목이 되는 그런 나라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자사운용에서 인도 상품을 하나 ETF 상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 ETF. 네. 예, 이렇게 하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상품으로 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